취업 노하우, 정말 핵심 노하우만 전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저는 취업했다. 메이저 공기업 취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부분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회사 잘 다니시고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같은 월급쟁이다라는 표현 썼었는데, 이제 또 다른 세계에서 지금 생활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물안을 조금 이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이 회사 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 노예 생활이다, 뭐 노비다,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자, 그래도 취업해 있으신 것들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 뉴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실업률 굉장히 높고 취업하기 너무 힘들다, 어렵다, 막 그런 뉴스들 많이 접하시잖아요. 자, 그런 것만큼 취업해 있으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실 취업을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좀 뭐 실업률은 높아 있든, 지금처럼은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높아 있었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한수원, 한국수력 원자력 공기업을 취업을 3개월 만에 했었죠. 자, 3개월 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를 준비했던 기간이 3개월이었겠지만, 그 회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스펙을 쌓아왔던 그런 시간들까지 한다라면 한 3년 정도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 한수원을 빠르게 입사를 한 편이었거든요. 사실 제 주위 동기들을 입사식 후에 이제는 연수원에서 만났었는데, 거의 정말 나이가 어린 축에 속했었고, 거의 30살, 27살에 취업했지만 다른 분들은 30살, 31살 이런 분들, 이런 동기들이 많으셨죠. 36살까지 있으셨으니까. 자, 그랬던 것만큼 이 취업 노하우, 정말 핵심 노하우만 전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저는 취업했다. 메이저 공기업 취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부분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로 꼽는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자신의 모든 활동을 모은 포트폴리오, 책과 마찬가지다. 자, 그거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디테일한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였습니다. 옆에 보이시나요? 이제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이제 이거고요. 이제 여기가 목차죠. 목차입니다. 목차에는 자기소개서, 두 번째 추천서, 세 번째 성적 증명서 및 각종 증명서, 네 번째 어학 증명서, 다섯 번째 자격증 증명서, 여섯 번째 활동 증명서, 일곱 번째 영어 장문 모음. 취업하기 위해서 미리 생각을 해놨었죠. 한 2, 3학년 때부터 요거는 취업할 때 꼭 만들어서, 자, 회사 그 자료 제출할 때 요거를 제출하자. 책으로 제출하자. 책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살짝 보시게 되면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있고요.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영문 자기소개서, 추천서, 추천서라고 하면 부총장님, 그리고 지도 교수님 추천서를 제가 직접 받으러 갔었죠. 사실 요거를 제가 사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살짝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입사식의 초대장을, 그 당시에 삼성동에 있는 한수원 본사가 있었거든요. 삼성동에. 거기에 입사식에 해당되는, 입사했을 때 받았던 그 봉투와, 그리고 이 입사식 초대하면서 초대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는 지금은 퇴사를 이미 하고 이제 바깥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요 입사식에 해당되는 초대장 보니까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감회가 좀 새로웠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 우리 사장님, 이거 입사 합격 통지서, 이제 한수원 합격 통지서 플러스 자, 우리 그 사장님께서 보내주셨던 편지까지, 입사식 그 합격 통지서와 같이 왔던 그 편지였죠. 편지. 지금은 뭐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 당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 교도소에 계시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엄청난 분이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쫙 만들었습니다. 사실 살짝 보여드릴게요. 뭐 어학 증명서, 뭐 토익이라든가 토플 점수, 그리고 토익 스피킹, 라이팅까지 들어가 있었을 텐데 라이팅은 없네요. 자격증, 뭐 증명서, 뭐 이렇게 자격증에 해당되는 부분들 다 모아서 전달을 한 거죠. 자, 운전 경력 증명서까지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한자 어문의 상급, 그리고 지게 정보 처리 기능사, 지게차 운전 기능사, 모스, 이런 CVA 관련 자격증이 있고요. 활동 증명서도
카이스트 총장상 SK 써니 봉사활동, 카이스트 총장상에 해당되는 PPT 자료 플러스 SK 써니, 그리고 해외 포주 봉사활동 갔던 거,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수료증이라든지 교육이수증, 그리고 이런 어학 영문, 제가 토플을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 작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관련된 부분 모아놨던 것까지 추가가 되어 있죠. 요거였습니다. 요거를 사실 포트폴리오,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죠. 전 책과 같이 만들고 싶었는데 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 이걸 만들게 되었을까요? 왜 이걸 만들게 되었냐? 저는 그때가 좀 거슬러서 23살 때 책 한 권을 만납니다. 자, 인생책 만나거든요.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 책이었습니다. 7막 7장.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존경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뭐, 전현무 씨, 전현무 MC, 정말 존경하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존경합니다. 홍정욱 씨, 전 국회의원이셨긴 하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헤럴드 그 신문사 이제 대표로 있으시죠. 회장님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으십니다. 제 인생책 몇 권 중에 이 책 포함이 돼요. 23살 때 읽었습니다. 자, 이 스토리. 자, 홍정욱 씨 스토리 디테일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버드를 들어간 그런 수기예요. 하버드를 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화장실에서 새벽 4시까지 불 켜져 있는 곳 화장실밖에 없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공부한 뭐 스토리라든가, 그리고 뭐 하버드를 들어가기 위해서 경기 고등학교를 갈 법한 그 실력을 중학교 때 자퇴를 하고 이제는 미국 저 밑바닥부터 이제 올라갔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죠. 자, 이 책 읽고 난 다음에 정말 하버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아, 이 정도의 그 노력을 한 그런 하버드라고 하게 되면 도전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뭐 지금 그래서 이 책 읽고 말미에 이 하버드 들어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있는 내용들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3살 때 그 당시에 복학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자, 1학년 마치고 휴학을 군대 이제는 갔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 책 읽고 난 다음에 교보문고에서 읽었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나 이제 좀 자극적이죠. 얼굴이 딱 정면에 다 들어가 있고, 어떤 7막 7장? 뭐 7막 7, 뭐지? 무슨 막이 있지? 해서 읽었던 그런 책인데, 너무나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던 그런 책이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조금 상위 1%지 않을까. 그 제가 생각하는 열심히의 정도를 굉장히 확장시켜 준 여러 명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하버드 가기 위해서 그 포트폴리오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23살 때부터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아, 나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분은 하버드 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나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트폴리오는 만들자 라고 이제는 2학년 복학하기 전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보통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든 만들어 보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한 번 생각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학교 생활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하게 되면 다양한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트폴리오, 뭐 자기소개서, 그 이력서 끝, 뭐 2장짜리 뭐 포트폴리오, 이게 포트폴리오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좀 구성 갖추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했었어야 됐는데, 저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뭐 스펙이 그렇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좀 다르게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이 대학 생활을 다르게 바꿨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요거 플러스 요거랑 또 접목하는 게 두 가지가, 마지막 두 가지인데요. 자, 이거와 같이 갑니다. 자, 요거죠. 요거 두 가지인데요. 자, 이 두 가지 요거 뭐냐? 자, 밑에 살짝 가렸는데요. 제가 왜 가렸냐? 너무 귀여운 요 니모 있어가지고 가렸습니다. 니모가 살짝 숨어있죠. 이 친구 막 부끄러움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자, 이제 푸켓 가족 여행 가서 샀던 한 11년 전에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을 샀던 그 니모인데, 푸켓이라고 적혀 있어요. 푸켓. 요거를 달아놨습니다. 물고 있죠. 푸켓. 이 니모가 맨날 꽉 물고 있습니다. 물고 있는 요게 뭐냐면, 자, 수험표입니다. 수험표. 자, 수험표 언제 필요하나요? 자,
인적성 서류 통과하고 인적성 전공시험 논술 다 통과를 하고 면접 시험 때 필요한 게 수험표죠. 자, 우리 회사는 아니죠, 이제는. 이제 이 회사는, 한수원 회사는 자, 면접 당일에 면접까지 올라가신 분들한테 공지를 줬어요. 수험표는 인쇄를 해서 와라. 인쇄를 해서 와라. 근데 정보들을 저는 이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보 쫙 찾아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한 분께서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 하셨냐면 수험표가 있는데 그 수험표를 코팅을 해서 가라. 이 얘기 들어요. 왜냐면 수험표 코팅해서 가지 않으면 뭐 구겨져 있는 막 수험표가 있다거나 코팅도 안 하고 사실 종이 쪼가리잖아요. 종이 쪼가리다 보니 구겨지게 되면 좀 더러워요. 좀 인상이. 자, 그러다 보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바로 수험표 나오자마자 인쇄집에 맡기죠. 코팅 맡깁니다. 그렇게 맡겨서 차고 갔던 제가 실제로 한수원에 입사를 면접 때 당일 찾던 여기 딱 꼽아가지고 핀셋 꼽아서 요 2개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하나 잊어버릴까 2개 준비해서 삼성동에 있는 면접 당일 날 찾던 그 수험표입니다. 사실 제가 입사를 했던 그 면접 그 당일 날 주변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코팅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코팅 안 하시더라고요. 코팅 안 하셔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인쇄를 해와서 뭐 수험표를 활용해라라고 진짜 인쇄만 딱 해오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여기서 취업을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특별한 노력들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쇄를 해서 붙이는 거는 누구나 다 하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하려고 하는, 더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노하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2가지였죠.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제 인생 포트폴리오. 책으로 만든 포트폴리오였고, 2번째 같은 경우 수험표였습니다. 자, 취업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 다양한 목표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한 그 행동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확률은 늘 존재를 합니다. 늘 존재를 하는데 100%는 없어요. 100%가 없다. 그러면 100%에 근접하게까지의 그런 노력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00%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노력했는데, 나 100%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노력들로 100% 가까워지는 99.99999%까지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100%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더 노력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스펙이 나쁘지가 않았죠. 사실 나쁘지가 않았으면 공대생들 중에 토익 900 넘는 친구들이 거의 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좀 스펙 자체가 높아서 가산점을 좀 많이 머금고 이제 시작을 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왜냐면 한 번에 저는 그 원하는 결과치 얻고 싶었기 때문에 그 한 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가 있다라면 그 붙을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취업을 하신다라면 진짜 디테일한 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통용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입사를 할 때 진짜 제출할 그런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들이 또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노력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한번 제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만들어 놓고 제출하는 게 설령 어떠한 가산점도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만들려고 했던 그 생각을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다른 대학생 생활들이 만들어지고 인생이 다르게 설계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좀 디테일하게 인생 적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것으로 평균 연봉 9천 공기업 퇴사 후 밝히는 이 2개로 취업했습니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